지나가는 시민 여러분, 저희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한국장학재단의 상담센터로 근무한 지 5년이 넘은 상담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연대를 하러 와서 보니 생각보다 더 처참하고 생각보다 더 속상해서 눈물부터 납니다. 시민 여러분, 노동조합이 생기게 된 계기가 정말 노동자들이 노동자답게 일하지 못하고 회사로부터 온갖 그런 탄압에 온갖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정말 업무 환경답지 못한, 정말 노동자답게 일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게 노동조합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노동조합을 탄압합니다. 전 세계에서 국민들만이 우리를 이상한 집단으로 봅니다. 해외는 정말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이 파업을 하면 그 책임을 파업을 하는 노동자한테 묻지 않습니다. 그 기관으로 가서 그 기관 앞에 쓰레기를 투척을 합니다. 너네들이 책임져라. 너네들이 노동자를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너네들이 책임을 져라. 그런 시민성이 왜 우리한테는 없습니까? 왜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됐습니까? 끝까지 투쟁해서 기필코 승리하자. 끝까지 투쟁해서 기필코 승리하자. 기필코 승리하자. 투쟁. 저희가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것 때문에 여태까지 싸워왔는데 갑자기 인원 감축이라는 구조조정을 알게 되어서 그거를 저지하고자 농성을 하게 됐고, 서울시에서 이제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SSC공사 세 군데 세 개 기관이 서울시의 투자 출연 기관인데요. 해당 기관들에 소속되어 있는 콜센터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을 해서 이제 직접 운영을 하라는 지침이 2020년 12월에 내려왔어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세 개 기관은 노사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이제 직접 고용에 관련된 논의를 해야 하는데, 두 개의 기관은 지금 노사 전문가 회의가 지금 뭐 1차라도 진행을 했었지만 저희는 노사전을 아예 구성조차 하지 않고 지금 3년째 이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지부에서는 투쟁을 해오고 있었었고, 그 와중에 갑자기 이번에 이제 용역 계약이 원래는 2년 단위로 진행이 되고 1년 단위로 연장 계약을 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이번에 연장 계약을 하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원 감축을 3분의 1이나 한다라는 그런 조건 하에 용역 변경 계약을 감행한다라는 걸 알게 되어서 저희가 그거를 저지하고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명단은 뭐 확정된 거예요? 아니면? 처음에 그러니까 저희 하청 회사에서는 노동조합한테 인원을 추려서 명단을 달라라고, 노동조합 팔다리를 자르겠다라는 그런 말을 서슴지 않았지만 저희가 계속 완강히 버티니까 이제는 회사 측에 이제 그 용역 회사에서 아예 이제 기준을 정했어요. 그래서 전 연차인 직원들 먼저 그 대상으로 면담을 하겠다라고 통지를 해온 상황입니다. 근데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이 콜센터 노동자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서울시 120, 경기도 120 얼마나 고생 많았어. 시민들은 온갖 모든 상담을 다 처리해주면서. 근데 문재인 정부나 박원순 시장 때 그나마 아쉽지만 자회사로 정규직화라도 됐어요. 그리고 아무리 세상에 맡겨 윤석열 정권이 나쁜 놈들이어도 그 기존을 유지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규직화 분명히 약속해놓고 오히려 위탁업체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30%나 되는 사람을 갑자기 집단 해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업장을 일반 투리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노조를, 그리고 콜센터 노동자 전체를 삶을 안정을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신용보증재단, 더더욱 여기는 공공기관입니다. 민간 악덕업체가 아니에요. 공공기관이 우리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에게 공적인 보증을 제공하고 상담하고, 그래서 은행 업무랑 연결시켜주는, 그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어려워졌을 때, 재창업할 때 또는 벤처할 때 그 자금을 지원해주는 정말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이게 경제 실핏줄이에요. 이게 상담이 안 되면 한국 경제가 무너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경제 전체는 아니고 동네 경제, 지역 경제가 무너진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업무, 사회 필수 업무라면 당연히 처우 개선이나 고용 안정은 해줘야죠. 근데 오히려 신용보증재단은
분명히 정규직 하겠다 해놓고 지금 30%가 넘는 노동자를 갑자기 해고하겠다, 충원도 안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다음에 이타업체에 계속 남아있는 신세가 되니까 우리 노동자 입장에서는 저쪽으로 두 분이나 올라가서 농성을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동료 조합원들은 파업을 하면서 점심시간에 그다음에 틈날 때마다 일어나고 이렇게 함께 연대하는, 저희들한테는 어떤 말도 없이 갑자기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지금 사측과 원청이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통보하듯이 저희한테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 현재 사무실이 아니라 갑자기 멀리 떨어진 사무실로 가라고 하고, 이 와중에 33.3%의 상담사를 해고하겠다. 물론 본인들 말은 해고가 아니고 전환 배치를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직 통보를 하진 한 상태는 아니고요. 6명을 해고를 하기로 결정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통보했고, 저희 쪽에 아마 이제 차례대로 그 해고자 결정된 본인들이 결정한 해고자들에게 차례대로 이제 면담을 해서 권유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2월부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분들이 정말 많이 힘드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서울시에서도 많은 지원 사업이 나왔어요. 그 사업을 저희가 다 그 코를 감내를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때도 뭐 상담사가 많지 않았는데 진짜 서울시 전역 소상공인 코를 저희 다 감내를 했고, 저희 상담사들은 정말 책임감을 갖고 자기 뭐 이적 시간이라든지 화장실 가고 싶은데 그것도 다 참여가면서 자부심 하나로 코를 받았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간다고 콜이 줄었다고 갑자기 33.3%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담센터의 상담사들입니다. 여기 위에 두 분이 어떤 심정으로 이 위에 올라갔는지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왜 우리나라가 배려도 없어지고 역지사지도 없어졌습니까? 밥도 먹지 말아라, 잠도 자지 말아라. 얼핏 무리한 요구처럼 보입니다만 과연 이 노동자들의 심정이 어떻길래 이런 말들이 나온단 말입니까? 우리 모두 한 사람의 노동자이고 한 사람의 인간이고 또한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의 구성원입니다. 저는 이수연 조합원의 발언 중에 그 말이 가장 가슴에 남습니다. 남의 밥줄 끊어놓고 당신은 꿀떡꿀떡 밥에 넘어가느냐는 말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 재단에서 숨어서 듣고 계실 주철수 이사장님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드셨습니까? 지금 점심시간이라고 점심을 드셨습니까? 꿀떡꿀떡 밥이 잘도 넘어갑니까? 거짓 콜령 내세워서 남의 밥줄 자라겠다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밥을 먹습니까? 밥 드시지 마십시오. 밥 드실 자격 없습니다. 잠도 자지 마십시오. 밥줄인 일자리를 지키고자, 가족의 생계가 걸려있는 이 일자리를 지키고자 여기 재단 앞 길바닥에서 23일째 밤을 지새우는, 저기 캐노피 올라가 있는 우리 콜센터 노동자가 안 보이십니까? 그러니 사장님은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마십시오. 동지들 힘차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우리는 못 나간다. 이사장이 책임져라. 우리는 못 나간다. 이사장이 책임져라. 이사장이 책임져라. 주제. 회의를 통해서 세 개 기관의 직고용,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을 결정함에 따라 이 가이드라인을 준다라는 게 문서 제목이에요. SH공사, 지하철공사는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다라는 게 아예 못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첫 페이지에는 이제
이제 들어가셔야 돼서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정확히 말씀드리면 노사전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힌 건 저는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되게 다만 핵심은 인력 감축의 문제거든요. 그게 저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인력 감축 문제가 해결돼야 이분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인력 감축을 유보하고 노사전에서 얘기하기에는 되게 시간이 또 걸릴 수도 있어서 즉각 바로 협의할 수 있는 테이블이 필요하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인력 감축과 관련해서 이게 핵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디로 올라가요? 그의 목소리를 재단에 전달하러 들어가고 계십니다. 힘차게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정말 명백한 사실은 뭐냐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제공하려고 하는 공적인 서비스, 소상공인들을 재기를 돕고 대출을 하고 제대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그 공적인 기능은 우리 노동자들이 없이는 절대로 실현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객센터에서 전화를 받아서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이 문제는 어떤 문제인지, 우리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고객께서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안내해드리지 않으면 어떤 서비스도 실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가 얘기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도움, 누가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이 정책을 실현하는 데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우리 고객센터고 또 콜센터 노동자들입니다. 저희는 사실 이제 그 재단 업무 자체가 금융 쪽의 업무이다 보니까 이런 대출을 받아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시거든요. 예, 난이도가 좀 있는 업무이긴 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 이제 듣는 분이 이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려면 통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콜당 보통 한 5분에서 10분 정도, 5분에서 10분을 고객님 상담을 하는 거라서 그게 굉장히 그 체력 소모도 있고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목도 많이 상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체력적으로 이제 이게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 한참 콜이 많았을 때는 화장실도 잘 못 갈 정도로 이제 일을 했었었는데, 그때 저희 통화 시간만 한 6시간 가까이 됐었어요. 업무 시간이 8시간인데 저희가 하는 업무는 저희 전화만 받는 게 아니고 그 전화 받아서 내가 문의해서 안내한 내용에 대해서 이력이라고 해서 기록을 남기거든요. 그 기록을 남기고 그다음에 후처리라고 해서 담당 직원한테 메모를 남긴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이제 뭐 추가적으로 알아볼 일이 있으면 알아보고 이제 콜백을 한다든지 그런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 제외하고 순수하게 통화하는 시간만 6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거의 쉬는 시간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업무량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후두염이 있다든지 그런 거 되게 흔하고요. 또 이제 감염에 대해서도 좀 그래도 이제 독감이 걸려도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이젠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그리고 사무실이 굉장히 낡은 건물에 있는데 원래 방충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새도 들어오고 뭐 말벌 같은 것도 들어와서 이제 상담하다 깜짝 놀라기도 했었었는데, 지금 신용보증재단의 콜센터 조합원들이 지금 노사전 협의회를 통해서 직고용하는 게 2년 반 전 20년 12월인가요? 이렇게 그 방침이 확정돼서 진행돼야 되는데 2년 3, 4개월이 지나도록 매듭이지지 않고 또 노사전 협의조차도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 고용관계 변경 때문에 지금 농성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오늘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 오늘 나오게 됐고요. 1시간 남짓 우리 박유진 서울시 담당 의원하고 같이 우리 재단 측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첫째, 노사전위원회를 한 달 내로 신속하게 구성한다. 그래서 현재 노사전위원회가 공전되는 가장 중요한
그 어려움이 아마 정규직 노조의 반대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 상임이사가 책임지고 노사정위원회를 한 달 이내로 신속하게 구성해서 정규직화의 합의에 기반해서 논의에 들어간다. 그리고 거기에는 정규직화하는 지휘변동뿐만이 아니라 소위 작업 그 업무 인원에 대한 그 규모, 지금 이들은 최근에 그 코로나19가 종식돼가면서 업무량이 많이 줄었다. 30-40% 이상이 줄어서 인원을 그 감축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펴는데, 지금 현재 소위 경제 위기 상황이 날로 좀 심화되면서 이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같은 특히 우리 재단이 담당하는 그 계층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업무나 지원 업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단뿐만이 아니라 소상공인진흥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똑같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지금 콜센터 업무가 뭐 연결하는 업무가 많긴 합니다만 1차적인 상담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그 줄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인원에 대한 것도 지금 7명, 8명을 그 줄이는 것을 고정 그 확정 어떤 그 것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그것도 열어놓고 논의하라. 그래서 일단 그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이내로 구성하고 지휘 변동, 소위 정규직화뿐 아니라 업무량도 그 논의를 충분히 과학적으로 또 앞으로 변화하는 경제 상황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구성 그 논의를 해서 확정하라. 그러면 그 결론에 따라서 인원도 그 정규직 인원도 결정한다. 이렇게 어떤 논의를 했고요. 그거 관련해서는 간담회 일정 바로 잡히면 저희 일정 그걸로 최우선을 맞춰서 일단 간담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시작인데. 아이씨, 왜 낚아들려? 뼈 빠지게 일했는데 억울해서 못 나간다. 한평생 나가자도 뜨거운 맹세 공지는 않네요.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면담 결과 조금 전에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 달 내로 노사 및 정규직전환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를 구성한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단이 책임지고 협의기구 구성을 추진한다. 두 번째, 당장 현안인 그리고 협의기구에서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과정, 논의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현안으로 벌어지고 있는 5월부터 강행하겠다고 하고 있는 인원 감축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단, 업체, 콜센터 노동조합이 협의기구를 진행한다. 보류하라는 말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지들 괜찮으십니까? 네, 저희 인력 감축과 사업장 이전으로 해서 어렵게 결심을 하고 우리 두 동지들 저희 캐노피 위에 올라가서 1박 2일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렇게 국회 을지로 의원님들도 나서주시고 서울시 시의원님도 나서주셔서 그래도 무탈하게 내려올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이제 서로
사측과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었다고 하니까 결과를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연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저희가 잘 해결되고 저도 많이 연대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두 동지를 소방서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내리기 위해서 소방차가 진입하는 과정에서 다소 소란이 있었던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두 동지가 안전하게 내려오기 위한 조치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저 높이에 어제 새벽에 오르셨잖아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셨는데 비바람 치는 정말 추운 날이었잖아요. 해도 안 떠서 깜깜한 밤 얼마나 무섭고 떨리셨겠습니까? 왜 사다리 올라가야 합니까? 이렇게 답변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당신이 올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동지라 믿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죠? 맞습니까? 저 위에서 지켜봐 주신 두 동지분들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 많지만 딱 한마디 노래 한 소절로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아마 박주민 의원님도 같이 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진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조 우리의 사랑 투쟁으로 이룬 사랑 단결 투쟁 우리의 무기 너와 나 철의 노동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8명의 상담사들을 해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1년 단위의 도급 계약을 무기원에서 내세운 원청 바로 서울신영보증재단의 입김 한마디에 재단에서 수년간 일해온 상담사들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쫓게 된 상황입니다. 하청업체 MPC 플러스는 8명의 상담사가 다른 콜센터로 가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두 분이 내려오셨는데 이제 두 분이 함께 이제 허락받지 않고 건물에 올라가시고 나면은 특수 원조물 침입이라는 죄가 형성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오늘 신원 확인 정도만 하고 바로 풀어주겠다고 하고 또 서장이 얘기하기로는 최대한 노조분들의 사정을 감안해서 이후 수사 절차도 진행하겠다. 별 사안 아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저도 그대로 노조분들께 전달해드렸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이분들 정규직 전환 등을 약속했던 사안이에요. 오세훈 시장도 보궐선거에 나서면서 약속을 했던 사안이고요. 그 약속이 안 지켜졌던 겁니다.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이 만들어진 만큼 약속이 지켜지길 원하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켜볼 예정입니다. 들어가서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했던 거지. 이게 예전부터 서울시에서 약속했던 거다.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유연하고 재량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여 달라고 해서 얘기를 했어요.